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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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후원이랑 댓글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 후원이 뭐가 있을까? 우선 계좌 후원을 내가 한번 읽어보면 계좌 후원을 정말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아 그래? 맞아. 근데 되게 큰 건들이 있었어. 맞아. 아 진짜? 우리 놀러 가자. 네? 그 정도는 또 아니고. 후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우리 밥 정도 먹을 수 있어. 그래. 커피 정도는 먹을 수 있어도 어쨌든 녹티스님이 또 오랜만에 해주셨는데 15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와우. 15만 원이요? 근하신년 이렇게 보내신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설날이어서. 어떻게? 설날이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더 웃긴 게 우리가 이제 노틱스님이 후원만 하시고 이렇게 정체를 안 밝히시니까. 그치, 댓글 안 다시지. 맞아. 이분일 거다 저분일 거다 막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에 그분 저 아님. 우리가 한창 쉴 때 댓글로 이제 안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녹티스님 아닐까라고 했지만 아니셨다. 그냥 우리가 쉬든 말든 항시 믿어주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5만 원씩 나눠 가질게요. 15만 원 들어올 때마다 얘기한다. 하지만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뱃돈 드리겠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시드락포에버님께서 오랜만에 또 감정가를 주셨는데 시즌2 54화부터 58화까지 4,000원씩 쭉 주셨고요. 56화만 6,000원을 주셨고 뉴스브리핑도 다 모아서 10,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56화 누구 거지? 56화? 빨리 찾아보자. 너가 찾아. 지금 바로 찾아보자. 뉴브 56화요? 아니, 본편 56화. 시즌2 56화. 누가 먼저 찾을 것인가? 내가 먼저 찾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먼저 찾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찾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찾을 것 같아. 미스치프 전시회 안 가면 손해인 이유. 역시. 그리고 본인이 미스치프 전시회 다녀오셨다고 댓글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1,000원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2,000원이에요, 2,000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라고마님께서 또 5,000원을 후원을 해주셨고, 와우. 나렌님께서 또 55,555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 이따 커피 사 먹어도 돼요? 뭘 쓸 생각밖에 없어. 후원이 들어오면 열심히 할 생각을 하라고요. 아니 커피 마시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궁금해 하잖아요. 이거 대놓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5,500원을 보내신 물음표님이 계세요. 진짜 입금자명을 그냥 물음표 2개로 해. 일부러 끌어보네. 너네 뭐 궁금해봐라. 날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서 언급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어그로 끄셨다. 그러니까 지금 몇 초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음표로 왔는데 이거는 오히려 얼마였다고? 5,500원 주셨는데 오히려 추측이 불가능해. 그치. 오히려 단어가 있으면 빨리 넘어가자. 우리 이제 물음표 안 나오게. 후원자랑 밀당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주셨고 또 한 분 말씀드릴 분이 있죠. 아니 우리가 정기 후원이 또 한참 없었는데 그죠? 정기 후원을 다시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주신 분은 아니지만 새롭게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격스럽더라. 누구신데요? 힝흥뿡님. 힝흥뿡님. 혹시 저희가 읽는 말이 웃기라고 일부러 닉네임을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 얼마인데요? 그거는 보지를 못했네. 그래요? 정기 후원을 하셨다는 그 댓글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 금액이 안 나오나? 확인 당장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법리가. 지금 법리님 하고 계신 거?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거 분명히 안내가 계속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후원자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후원했다라는 거에 리스펙은 금액을 밝히는 거예요. 후원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저도 사실 안 해봤어요. 지금 정기원 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리얼스톤2님께서 매월 10,000원씩 해주시고 계시고. 이거 근데 매번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매번 정기 후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이걸 까먹었냐? 반성해야 돼. 매달 10,000원이면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야. 리얼스톤2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기후원 하고 있다는 자동 해체되고 있는 거 알고 확인하셨는지 댓글 또 달아주세요. 그래도 정기후원 새로 시작하셨을 때 기억나는 게 리얼스턴트님 우리 계속 얘기해드리자 이랬고 5-6번 얘기를 저희가 하고 어느 순간 6번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3-4번? 3-4번? 또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서 아차 하고 이제 해지하러 가셨을 수도 있어. 이놈들 봐라. 그래서 힝흥부님이 또 이제 5,000원씩 크다. 너무 크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 댓글 시간이 조금 조금 빠듯하지 우리가. 저는 읽고 싶은 댓글이 하나라기보다는 그 쇼펜하우어 편을 오랜만에 내가 각 잡고 했던 편인데 각 잡았다 하지 마. 왜? 약간 설렁설렁 했다고 하자. 우리는 아직 100% 안 했다.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네. 미안.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준비를 좀 해서, 그러니까 대본을 완전히 준비를 해서 갖고 왔던 건데 옛날 느낌이 나서 좋았다라는 댓글이 꽤 있더라고. 근데 그게 나도 좀 느꼈어. 나도 이제 편집을 매번 하지만 오랜만에 나도 되게 집중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아. 말 토시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편집하는데도 좀 품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랜만에 2개로 나눠져서 올라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여서 나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옛날 생각 좀 나고. 그리고 또 하나 댓글이 있었던 게 그 쇼펜하우어 편 관련해서 이거 법례가 읽어야지. 읽어달라고 하신 분이 해명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사실이 있다고 하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지금 딱 이 티키타카가 딱 의도한 거죠? 내가 말 안 하면 어차피 너희가 얘기를 꺼낼 것이다. 그럼. 빨리 그거 하세요. 그래서 지금 드림워즈 님이 이제 팟빵에 남겨주신 게 그 붉은 원숭이 실험. 이 실험이 오류가 있고 무슨 오류야 말해봐. 와전된 실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찬물이 막 쏟아진다든지 뭐 바나나가 위에 걸려 있다든지 그런 정도의 실험은 아니고 이제 주신 링크를 나도 읽어보니까 그냥 그 동물들의 사회성에 관련된 실험이긴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예전에 갖고 있던 관습을 뭐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원숭이들의 모습 그런 실험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우리도 팩트 체크를 잘해서 진행을 하고 벌금 내세요. 그럼 되겠다. 그럼 얘기 안 하죠, 이제. 이제 팩트 체크할 만한 건 얘기 안 하면 됨. 근데 약간 이런 게 은근히 많아. 맞아. 그거 알지? 마시멜로 이야기 원투 나왔는데 마시멜로라는 실험이 없었대. 그럼 이것도 아예 없었던 실험인 거야? 있었던 실험인데 살이 더 붙어진 거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짜 찌는 엄청 간단하고 막 그렇게 대단한 실험이 아니다. 뭐 대단한 실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의도 자체가 우리가 해석하는 방향의 꿈보다 해몽이다. 그치. 정확하네. 그래서 이제 이분 그 드림워즈께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드림워즈님이 거기다가 이제 범례님 사랑한다. 아니 진짜 애정 어리게 남겨주신 거야. 근데 안느님 범례님한테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의미지? 이건 그건 거지. 범례가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안느가 D를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알고 계신 거야. 하셨네? 내가 범례가 틀렸다고 언급을 하면 안느가 또 뭐라고 하겠지. 개갈구겠구나. 방금 진짜 개갈궜네. 나 소름 돋았어. 나는 이게 댓글 아까 봤는데 그 얘기인 줄 알았어. 범례님을 사랑한다고 하셔서 질투하지 마시라.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야. 저를 완전히 파악하셨네. 예측을 하고. 저를 이제 그만 알아주세요. 결국은 잘못된 예시를 갖고 왔다. 그래서 좀 사죄를 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만 컨셉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갈궈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심리낙내님 댓글은 앤서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번에 제목.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편의 2편 제목이 쇼펜하우어 최종 mp3 이거 있어 들어갔었는데 이게 범례가 아니고 앤서가 혼자 지은 제목이지. 내가 혼자 지은 제목이지. 완전히 셀프로. 그래서 재밌다. 고맙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빨리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한국식 나이 서열의 역사. 역사가 있어. 역사가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리고 존비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근데 내가 이 소재로 지직선에서 되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 왜 안 했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하다가, 근데 준비를 했어.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원래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단 말이지. 근데 그 전에부터 준비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위계 질서 관련한 이슈가 엄청 크게 터진 거야. 왜? 뭐? 아시안컵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라던가.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대본이 다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막 엄청 화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좋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 제목에 그거 넣어야겠다. 아니면 썸네일이라도. 제발. 제발 넣자. 그래. 반대합니다. 어그로를 끌 수 있다면 끌면 좋을 것 같지만 하여간 나는 이 타이밍을 맞춰서 준비한 소재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만든 소재는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 우리가 누굴 저격할 그럴 짬바가 없지. 실제로 내가 저격을 했다? 뭔 상관? 그치. 그럴 만한 힘도 없지, 우리가. 아유, 뭐, 여기 어디 구석에 있는 30대 여성이 그를 저격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왜 자식끼리를 그렇게 낮춰? 너가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해볼게 나이서열의 역사라고 했는데, 나는 이 우리나라 나이서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만나이 전, 그러니까 기존의 나이라던가, 서열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1살 차이만 나도 형하고, 2살 차이만 나도 언니하고 동생하고 하면서. 살이면 다행이고, 예를 들면은, 태어난 연도가 바뀌면 바로 그냥 형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2달 차이, 1달 차이 나도. 근데 이게 꼭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서열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걸 다 따지잖아, 우리는. 너무 과해.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그래? 나도 몰랐던 사실이기도 했어서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계기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혹시 이강인 선수도 알아야 돼? 이강인 선수가 들으면 약간 위안이 될 만한 회차일 수도 있어. 좋다. 일단 나이 서열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할 건데 한반도에서 나이 서열이 중요해졌다. 어느 기점이다라고 하면 어디쯤부터였을 것 같아?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진짜 늦어도 조선시대? 조선시대. 늦어도. 그런가? 나는 오히려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나설 것 같은데.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조선이 이후. 나는 이거야. 그 말한 나이로만 얘기하는 거지. 나이 서열의 역사로 난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 옛날에는 그 나이가 계급이었을 뿐 똑같았다. 그치. 뭔 말인지. 그게 그냥 나이로 바뀐 거지. 계급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열 간에 깍듯이 호칭도 바꿔야 되고, 존대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뭐, 이렇게 그런 시스템 같은 친척들의 호칭이 다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 그거는 가정 내근인 거고. 근데 난 나이만 따지고 보면 한국전쟁 이후지 않을까. 한국전쟁 이후다. 그때 모든 게 박살났으니까. 너무 가까운 과거로 생각한 것 같고 보면 이게 나는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당연히 그렇잖아. 장유유서를 강조를 하니까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깍듯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장유유서라는 게 사회 전반에서 쓰이는 개념이 아니었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취지잖아, 이게. 근데 이게 그냥 가족 내에서만 그런 거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도 왕이잖아. 그치. 뭐 그런 느낌 아니야? 내가 맞아. 섬기는 주인이 나보다 훨씬 어릴 거 아니야. 내가 나이가 많으면.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맞아.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봤자 친족 관계 순서 정도인 거지. 사회생활에서 나이 때문에 누굴 더 공경하고 어리다고 해서 더 뭐 낮잡아보고 이럴 수는 없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나이에 큰 의미를 안 뒀어. 그래서 과거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 불혹이 넘어서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는 나이가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관직에 올랐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사람과 나의 그런 신분에 따라서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지 나이로 막 위아래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예전에 자연스럽게 나이랑 상관없이 친구로 지낸 케이스가 조선시대랑 삼국시대의 대표 콤비들도 있잖아. 우리가 묶어서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뭐 오성과 한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니면 정몽주랑 정도전. 정몽주와 정도전. 그리고 김유신이랑 김춘추. 이런 사람들 저들 그래도 형님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 뭐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관계가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하지만 5살 차이, 7살 차이. 근데 막 부를 때 말이야.
형님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오성아 이래? 아닐 거 아니야. 네 형님 이러지 않았을까? 아닌가? 몽주에 한잔해. 그러니까 아닌가? 그들 사이에서 나이로 그렇게 권력관계는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살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근데 요즘 같으면은 5살 7살 차이면 왕언니 왕오빠 겸상을 못하지. 뭘 또 겸상을 못해. 아니 진짜로 어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야. 야 50살이 아니고 5살. 근데 뭐 어떤 삶을 살길래 다른 나라 사람인가 봐. 아무튼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옛날 과거에도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이 나이에 뭘 오히려 배우고. 아메리칸이었다. 그치? 옛날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문화가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나이에 얽매이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막 이 나이 땐 뭘 해야 돼. 아니면 이 나이 땐 사회생활 시작해야 돼. 뭐 이런 기준이 오히려 그땐 덜 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도 나이 차이랑 관계없이 친분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잘 싸우고 더 잘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지. 물론 과거에는 뭐 그건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엄격한 신분 사회였잖아. 그치. 그래서 신분으로 위아래를 나누고 이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5-6살 차이 가지고 나이로 서열을 만들어서 구분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계급이 같은 경우에 계급이 같은데 너가 2살 위, 내가 2살 아래라 그래서 갑자기 형님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 잔 돌리면서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대체 1-2살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그러게. 이 나이 서열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법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악습이 시작된 시기가 있잖아. 사람들이. 갑자기 떠올랐어. 그거 아닐까? 뭐? 그 조선이 끝나고 남성 징병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쯤 아닐까? 그전엔 징병이 아니었나? 용병제였나? 아니, 그 반대는 모병제긴 한데 어쨌든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농부들이 그냥 전시에 이렇게 차출이 되는 거지. 상비군 역할이 굉장히 작았거든. 물론 이제 조선 후기는 좀 모르겠지만 왕 그쪽에 군인들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상비군이 지금의 현대 군인이랑 달라. 그치. 그러니까 곡괭이질하고 밭농사 하던 사람들이 자 전쟁합니다 이러면 다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나이가 되고 이러면 가는 거잖아. 아니 그런 구조가 아니야.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전쟁 터졌을 때. 그치. 젊고 어리고 뭐 그냥 다 가는 거야 그때는. 그 막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1년 1년에 난리치기 시작한 게 약간 남성 징병제가 시작되고 나서가 아닐까?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맞는 게 이게 악습이 시작된 시기라 그랬잖아. 그럼 일제 강점기거든. 그치. 다 그 나라가. 3일절에 올릴걸. 뭐가 있으면 다 그 나라가 있네. 뭐, 물론 나이 서열 문화가 무조건 일제강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 근데 많은 언어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나이에 따라서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구분하고 호칭을 달리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 탓이 크다. 이걸 정론으로 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연령에 따라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통제할 수 있는 관행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외국에는 없지 솔직히. 그레이드가 더 높다 그래서 윗사람 말을 들어야 돼? 막 말이 돼? 그런 거 없지. 막 선배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연령이 더 높은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을 통치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었고. 그치.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부족함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존재도 아니야. 심지어 그것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건 나이가 아니잖아. 아니고 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해줄 뿐. 그러니까 이런 관행이 일본에서 시작이 됐거든 먼저.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 전에 일본엔 그런 건데. 문화가 있었다. 왜 우리나라 그런 얘기하잖아. 왕따가 우리나라 없었다. 깍두기도 있을 만큼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일본 때문에 왕따가 생겼다. 이지미 문화가 우리한테 아니야? 들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일제 강점기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건데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초대 문부 대신인 모리 야리노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일본 근대 교육을 친황제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신민들을 기르기 위한 장치로 사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내 군대식 문화를 이때 구상을 한 거거든. 처음. 학교식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일본에서 시작된 거야. 학교 안에서 군대식 문화가 생긴 게. 당시에 상급생 명령에 하급생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끔 질서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답다. 일본답고 되게
본격적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던 게 충격적이었던 게 초등학교에서 학년에 따라서 호칭을 좀 달리했는데 4학년은 오카타, 님, 노모님이라고 부르고 3학년은 히토, 사람 그리고 2학년은 모노, 놈자 할 때 놈. 그리고 1학년은 까키토모, 애송이. 이렇게 부르도록 호칭화를 먼저 했대.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 그래? 그 애기들한테.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반장 제도도 우리는 그거를 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잖아. 반장, 부반장. 투표하니까. 투표를 첫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서 반장 제도를 만든 거는 얘네가 또 만든 건데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서 간접 통치의 경험을 심어주는 거야. 하긴 장이 되는 거니까. 어떠한 리더를 만들고 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드는 문화를 위해서 반장 제도를 만든 거고 우리가 그걸 가져왔다는 거야. 그때 보면 계급화니까. 나 생각해보면 그러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의 연습이려면 그 반장이 학생을 대변해야지. 그치.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 사측이잖아. 담임 선생님의 따까리 같은 사람이거든. 따까리도 일본어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반장을 우리가 선출해놨는데 결국 반장이 하는 일은 학생의 말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반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되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뭐 말을 하래? 대변하는 거지, 오히려. 그렇기도 하고 반장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교육을 받잖아. 반장 말 잘 들어라. 지금 어디 가래? 뭐 하래? 막 이런 스피커 역할로 쓰는 거지. 이게 민주주의 때문에 생긴 문화는 아니다라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그치?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네 반장 해본 적 있어? 부반장은 해봤어. 부반장은 해봤어. 너는? 난 반장 많이 해봤어. 아, 오케이. 아무튼. 잘할 것 같아. 엄청 잘했겠지. 그래서 나 지금 미묘한 비꼬음을 느꼈는데 내가 예민한 거야. 사측에 충성을 다했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진짜 얼마나 체계적으로 들어왔냐면 얼마나 철저했냐면 조선인이 상급생이고 일본인이 하급생일 때 조선인이 일본인을 체벌하는 건 용인이 됐대. 아, 위에서 아래로.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더 어떻게 중요했던 보면 거야. 평등하네. 네? 그러니까 연령 계급화를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고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여간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던 서열 문화인데 사실 고유의 문화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일제시대가 지나면서 이 레거시가 버려졌으면 좋았겠지만 일제시대 이후로도 우리가 난리통을 겪었잖아. 아유, 더 난리지. 더 난리지. 뭐 전쟁도 겪고 군부 독재도 겪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지. 좋았다기보단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효율적이었던 거지. 통제가 잘 되고. 통제가 잘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리갈굼이라는 게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냐면 안느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야. 안느는 밑에 사람만 갈구면 돼. 그치. 바로 내 차 하위 계층만 갈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밑을 내리로 계속 갈구는 거야. 근데 그거 회사도 똑같잖아. 맞아. 우리 회사 똑같아. 사장님이 직원을 나무라지 않아. 임원 한번 데리고 와서 조인트 한번 까면 그럼. 더 난리쳐서 직원들을 깐단 말이야. 그런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 성장을 했잖아. 그거에 발판이 됐던 케이스이기도 하다는 거지. 이런 상명하복식 문화가. 그래서 악습이면서도 효율성 끝판왕인 우리나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고 꼭 일제시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가 좀 차용한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이런 식의 발전을 우리가 이제는 할 필요가 없잖아. 예전에 지나갔잖아. 이런 상명하복으로 이뤄내는 빠른 발전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도. 그치. 그래서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논의가 이어지면서 제안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평어 사용이거든. 평어. 예를 들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 예를 줘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평어인 건데 지금 우리 반말? 평어라는 게 국어사전에도 원래 없어. 있는 말은 아니야. 서로 동등한 관계인 거를 전제로 사용하는 언어고. 야, 이런 것도 평어야? 아니야. 야는, 야너, 임마는. 야너, 임마, 뭐지, 이거 무슨 게임이야? 술게임이야. 야, 너. 이게, 이 말놓을 용기라는 책을 집필한 이성민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내가 얘기한 것처럼, 야, 너, 이런 오빠, 형, 호칭 없이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안느, 범례, 앤서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는 거지. 사용하는 언어 자체는. 앤서님 이렇게 님도 아니야. 앤서. 앤서
뭐 야, 앤서 이건 안 되지만 그것도 아니지. 앤서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앤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안느가 생각하기에는 범례가 아까 말한 말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거야. you도 안 돼? 영어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영어로 바꿨을 때 영어도 막 뭐 그런 말이 없잖아. 근데 대신에 영어는 말할 때 you 말은 쓰잖아. 근데 우리말 체계상 그게 어렵다는 거지. you라는 개념을 들여왔을 때 야 너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평어는 그래서 이분이 창작을 할 때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겠다. 반말을 하되 예의를 지키려면. 그래서 평어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방송할 때 게스트가 와도 연배랑 관계없이 반말로 진행을 하잖아. 지금. 근데 그게 존댓말은 아니다 뿐이지 막 친구랑 하는 것처럼 편한 반말은 아니잖아. 그리고 야너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말씨는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평어의 핵심인 거야. 야. 우리 이미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철학가분이 얘기한 걸 안느는 미리 느꼈고 그지? 그거를 시즌2에 해야 된다라고? 그럼. 사실상 내가 창작자고 그분이 거의 표절을 한 거야. 그분이 지직선을 듣고 지금 포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옆구리가 터져버렸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존대가 점철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의도를 했었고 앤서가 언제 이걸 발제하나 보고 있었어. 오래 걸렸네. 그러게 꽤 오래 걸렸네. 하여간 이 생물학적 나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는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위와 관계없이 위계 없이 대화를 하는 거. 이게 평어 사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래 위로 대여섯 살 차이 난다고 해서 막 따지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애기들 노는 놀이터만 가도 너 몇 살이야? 내가 형아네. 너 아직 애기네. 뭐 이러잖아. 형 이러잖아. 중고등학교만 가도 막 학년으로 나이 질서 따져가지고 선배님 이러면서 존댓말 엄청 하고. 지금도 몇 학년에 따라 교복이나 명찰이 다른 학교 있을걸? 그니까. 이제 다 통일이야? 교복 다른 건 에바고 명찰이 돈이 많이 들어 교복이 다르면. 근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윗사람 아랫사람이 존댓말 반말을 가려서 사용하는 거는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대. 그러니까 중국도 존어가 없나?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런 문화가 왔다면 중국이 이걸 너무 철저하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국에는 이런 게 없대. 존댓말이 없대. 그 나이 서열 문화도 없다 그러고 내가 내 동생이랑 얘기를 하든 시진핑이랑 이야기를 하든 태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은 똑같다는 거야. 존댓말 반말 차이는 없다는 거야. 얘기할 때는 고개를 조아리고 몸을 낮출지언정 대사는 똑같다. 말은 똑같다.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댓말 반말이 없다. 중국어에. 약간 영어처럼. 그래서 그만큼 친구의 폭도 굉장히 넓다는 거야. 중국에서는. 그래서 위아래 10년까지는 그냥 펑요 친구. 펑요. 10년 이상 아래면 샤오펑요. 소 친구. 그리고 10년 이상 위면은 라오펑요. 늙은 친구. 그러니까 다 친구인데 위아래 10살까지는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그런 또래 집단 문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싫은데. 근데 중국에는 그 꺼라는 따거. 형이 있잖아. 그리고 따거 해서 큰 형. 이런 게 있진 않나? 근데 그거 호칭인 거지. 우리처럼 서열을 나누는 호칭은 아닌 거지. 근데 이게 약간 그 친숙해졌을 때 그 사람과 유대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따거라는 문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열의 문화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친근함의 문화인 거지. 친근함에. 그러니까 누구를 따거라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지. 너 나랑 1년 차이니까 너 나 꺼라고 불러. 그렇게 하지 이렇게 않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존댓말 개념이 뭐 스페인어나 독일어 같은 유럽 언어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평등하게 사용을 해.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는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 존댓말을 쓰고 반말을 쓰는 사이에서는 상호 반말이 있지.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윗사람은 반말을 쓰고 자연스럽게 아랫사람은 존댓말을 쓰진 않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좋은 걸까? 저 꼰대 좀 내보내봐. 어떡하지? 근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게 한국과 일본만 있다는 건 신기하긴 하네. 그치. 그리고 나는
뭐 일본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 보면 일본은 더 심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윗사람한테 소개를 하나, 처음 보는 동갑한테 소개를 하나, 아 저는 김범래라고 합니다로 다 퉁칠 수 있잖아. 일본은 그 말미가 다 달라.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건지,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건지, 비슷한 연배한테 하는 건지, 그게 처음 보는 사람인지, 건너에서 소개시켜준 건지에 따라 그 말미가 다르거든. 조금씩. 그리고 그거에 되게 뭐 예민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걸 잘 못하면 외국인인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약간 우리나라 배우는 외국인들 다 이렇게 생각할걸?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말미가 다 다르잖아. 살면 왜 얘네는 김범래입니다. 김범래라고 합니다. 막 이러고 김범래야 왜 다르냐? 김범래예요. 김범래입니다. 김범래라고 합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게 의사결정에서 의견의 포용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1997년에 대한항공 그 항공기가 괌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이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사고에 부기장이 기장이 잘못 가고 있는데 제대로 말을 못한 거야. 돌려서 말한 거야.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추락할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돌려서 말하느라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하고 외국에서 컨설턴트를 데려왔대, 그때. 그때 그 컨설턴트가 제시한 게 영어 써라, 너네. 그냥 그 기 내에서는 무조건 영어를 공용어로 써라.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 실제로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소통 문제 때문에 사고는 일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나라 딱 들어와서 맨 첫 번째 주문한 게 필드에서 선수끼리 반말 써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과 나의 위계 질서를 생각하면서 빠르게 뭔가 의사 판단을 하기에는 자꾸 방해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지금 레프트 윙으로 뛰고 가고 있어. 근데 빨리 공을 받아야 돼. 형, 저 여기 있어요. 형 저한테 주세요. 이게 하지 말고 야 여기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여기 아니면은 이름을 오히려 부르면은 더 명확하잖아. 뭐 흥민 여기, 강인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위계 질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의 바르게 부탁하는 문화 때문에 그치. 근데 약간 더 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선배가 여기 있고 후배가 여기 있어. 내가 감히 그치 선배한테 안 주고 후배한테 먼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어에서 그런 수직성을 그나마 없애면 그게 다 해소는 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연하게 경기가 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 무슨 에피소드 있지 않나?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김남길 선수인지 뭐 어떤 박지성 선수인지 명보야 밥 먹으러 가자 그거. 그런 게 유머 포인트로 소비될 만큼 재밌네.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하잖아. 그래서 유독 나이에 따라서 구분짓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뭐 어디 가면은 집단들이 생기면 막 88 라인, 막 96 라인, 00 라인 막 이런 식으로 있지. 경계선 지으면서 결국엔 그게 또래 집단의 한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조금 더 나이에 상관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섞여 있을 때 경계를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는 해. 없는 세상도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무조건 적응은 엄청 쉬울 것 같아. 나 같은 꼰대들은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새파랗게 어린 애가? 맞아요. 근데 이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자의 기득권이거든. 그치. 그거를 모든 나이 든 사람의 동의하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안느랑 나랑 동갑인데 이제 공통의 동생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야라고 불러 뭐 어때? 라고 했는데 안는 그게 싫어. 개 싫지.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걸 수 있기 근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법리에 이거는 난 동의하지 않는 게 그 말은 그 사회에 3명만 있을 땐 유효해. 근데 이제 점점 내리 사람들이 생겨나잖아? 그럼 결국에는 바뀌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해.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다면. 당장은 바뀌기 어렵긴 하겠지만 뭐 지금 어린 세대들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뭐 충분히 조금씩 변할 수 있는 문화일 것 같기도 뭐 하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부터 그거를 교육에 뭐 대입이 된다거나 그러면 엄청 쉬워질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안느의 의견도 의미가 있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없애야 하는데? 라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없애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없애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게 뭐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든, 뭐 군대식 문화가 들어왔든, 그걸 지금 왜 없애야 되는데? 없애면 뭐 갑자기 유토피아가 생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포인트를 이제 앤서 발제에서 많이 설명이 된 것 같아. 그치. 이제 나는 이제 설득을 하고 싶은 입장이니까 예를 많이 들어온 거지. 이게 좋은 점이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유 자체가 결과가 좋거나 효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서 그냥 물려받은 것 뿐이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일본만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없앴을 때, 그럼 우리는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뭔가 더 국제적인 마인드를 탑재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조직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또 해보면 그 최봉영이라는 한국학 연구자가 한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나 순간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한 말이 뭔 있거든. 소리야. 한 말이 있다. 한 말이 있어. 근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말의 존비어 체계는 한국인들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으면서도 여전히 유사 신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언어다. 공감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형식만 민주주의고 계급사회는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약간의 계급사회의 잔재 같은. 맞아.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를 해봤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나 너무 공감해. 마지막 말이 진짜 좋다. 그치. 생각해보면 서구권도 옛날에 그 왕이 있었을 때 뭐 Your Highness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말로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도 사실 그에 준하는 대통령이라는 직급이 있긴 하지만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 하이니스라고 안 하잖아. 미친 거지.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지. 뭐 yes, sir. 써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엄청 그러니까 높이게 말을 한다거나. 우리는 사실 대통령과 혹은 뭐 이렇게 위에 있는 회사로 쳐도 그걸 약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위에 있는 상위 권력,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위에 있을 뿐이지 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우린 그거에 잘 적응하지 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 그러니까? 마지막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언어의 그릇에서 오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나도 뭔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할 얘기가 많았지만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되게 많은 게 나는 이제 영어를 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냐면 괜히 우리나라에서 존너, 비어 때문에 오는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할 일이 영어였으면 아니었어. 아예 기분 나빠할 일도 없었는데 괜히 존어 비어가 존재하는 바람에 기분 나쁜 윗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꼰대들도 왜 생겼겠어. 밑에 사람들이 자기를 리스펙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언어나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예를 들면 영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뭐 나는 뭐 꼰대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빨리 없어져서 좀 다른 세계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야기한 평어 개념이 보편화된다면 난장판이 날 것 같은지 아니면 정말 자유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서 더 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다. 재밌었네. 안녕. 안녕.